중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품의 구매 금지 이유로 보안 위험을 언급했습니다. 마이크론 제품이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품 구매를 중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발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G7 정상들이 중요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자는 공동 성명 직후 나왔습니다. 중국에 집중된 배터리 반도체의 기초 물자 공급을 다른 나라로 변경한다는 뜻인데 이에 중국이 보복을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도 이게 G7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이미 로드맵이 다 있을 거예요. 마이크론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약 10%,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 규모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만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중국 업체들의 재고 축적을 위한 단기적인 주문 증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미 마이크론 제재 물량을 한국이 대신 채우지 말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한 걸로 알려졌고 이를 어겼을 경우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조치에 국내 기업 수혜라는 표현을 쓰기도 힘든 시기라며 미국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중국 반도체 기업의 자립 성장으로 이어질 경우 경쟁만 더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판매를 중국에서 금지하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 판매를 늘리지 말아달라. 미국 백악관이 우리 대통령실에 이런 요청을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우리 기업과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파장이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유는 국가안보. 조사도 중국 핵심 규제기관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웨이 등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에 대한 맞대응 조치란 해석과 함께 마이크론 제품 판매를 아예 금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无论是中国企业还是在华经营的外国企业，都必须遵守中国的法律法规，不能危害中国的国家安全。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를 사지 않으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백악관이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을 한국 기업들이 메워주지 말 것을 우리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요구는 미중 간 경제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달라는 것으로 사실이라면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这是典型的科技霸凌和贸易保护主义的做法，这种自私自利的行径不得人心，中方坚决反对。 더 큰 문제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와 대중 수출 부진의 무역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중 경제 갈등에 휘말려 우리 경제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G7 정상들은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내용들인데요. 특히 중국이 자기 나라의 불리한 정책을 편 국가에 무역 보복을 가하면 국제사회가 피해를 본 나라를 도와서 보복의 실효성이 없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성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6년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 방어 시스템 사드의 배치 방침을 발표하자 중국은 이에 반발해 보복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만든 드라마, 영화,
게임 배급을 전면 제한했고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리우 샤보. 중국 반체제 인사 루 샤오보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2010년, 중국은 노르웨이의 주요 수출품인 연어의 수입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의 무비자 여행도 차단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보복 6년 만에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을 찍어 무역을 차단하고 정책을 바꾸도록 다른 나라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G7은 경제적 강압으로 피해를 본 나라를 도와야 보복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소재와 부품 공급망을 갖추자는 논의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We are, to borrow a phrase from the European Union itself, looking to de-risk, not decouple from China. 미국은 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에 서방의 투자를 제한하자는 강경책까지 G7에 제안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직접 제재에 동참하기를 꺼리는 유럽 국가들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배터리 소재 분야의 의존성이 높아지는 상황에는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G7 논의에 우리가 초대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 공급망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적인 지위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환경, 노동, 인권에 대한 잣대를 들이대어야 한다는 것들이 공통된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첨단 기술을 전용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첨단 기술 유출을 통제하자는 논의도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이성근입니다.